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차익지대는 차이, 리카르도, 비옥도의 차이가 기억나시면 돼요. 위치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았죠. 근데 위치를 중요시했다 그랬으니까 이미 틀렸네요. 위치 문제를 중시 여겼던 건 튀, 위, 티넨이죠.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또는 위치 지대설이었어요.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X. 2번. 준지대가 나오면 준마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전 시간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기계장비 등 고정 설비가 있을 때 새로운 기계장비가 투입되면 다른 기계장비가 투입되는 것보다 초과한 이윤을 발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얹어주는 부분을 지대와 비슷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기계장비는 달아 없어지죠? 노후화가 진행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소멸된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준마이 꼭 기억해 보세요. 준지대, 마셜. 그래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X예요. 장기에도 존재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 3번. 절대지대설은 전마가 기억나시면 되죠? 마르크스. 뭘 싫어한다? 사유재산 제도를 싫어한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 토지의 사유화가 나오면 무조건 절대지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생산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토지의 질적 수준 또는 비옥도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건 비옥도의 차이죠. 비옥도. 그래서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 중에서 최고 열등한 땅, 최열등지. 걔를 한계지라고도 했었죠. 한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절대지대는 발생하더라. 차익지대는 발생하지 않지만 기억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3번은 맞네요. 그 다음 4번.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 된다. 얘는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되지 않도록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얘는 전용 수입인데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4번 X. 그 다음 5번. 입찰지대는 특정 토지가 있을 때 토지 이용자들에게 입찰 경쟁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럼 초과인이 0이 되는 지점까지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겠다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결한 선이 입찰지대 곡선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5번도 X. 그럼 이제 생산의 3요소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산의 3요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생산의 3요소는 첫 번째 뭐가 있죠? 예, 토지.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네, 자본.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 일을 하죠? 노동이었죠. 그러면 생산자가 이 생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들에게 생산 요소를 빌려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죠.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겠지만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공급해 줌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소득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요소 소득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요소 소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해 주면 뭘 받죠, 여러분? 그렇죠. 토지 임대료. 두 글자 지대를 받죠.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본을 빌려줌에 따라 뭘 받죠? 이자를 받죠. 노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동을 투입해 줌에 따라 뭘 받죠? 임금을 받겠죠. 이게 요소 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지대 부분을 또 볼 거예요. 이게 포인트고. 그러면 이때 요소 소득은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라는 표현을 썼죠. 얘를 세 글자 생산비, 두 글자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소 소득의 성격이 생산 요소를 투입해 줌에 따라 올리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대요. 첫 번째,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다른 생산 요소보다 대체할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만큼 상대적인 희소성을 띠죠. 투입해준 생산 요소가.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을 띠는 만큼 다른 생산 요소가 투입되는 것보다는 초과한 이윤을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해준 사람은 더 많은 소득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상대적 희소성에 따라 초과이윤이 발생되는 만큼 더 받는 이 소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경제지대 또는 경제적 지대 또는 얘를 파레토 지대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생산 부분에 그대로 투입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생산 부분에 투입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용도로 전환돼서 투입해 줌에 따라, 사용시켜 줌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있답니다. 그럼 그 부분에 투입해 주면 100만 원을 준다는데 얘가 50만 원밖에 주지 않겠대요. 그럼 여기다 투입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투입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다른 생산 부분으로 바뀌어져서 사용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 이상은 최소한도로 줘야 된다. 대가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전환돼서 사용됨에 따라 올리는 수입을 읽어보세요. 연결해보면 전용 수입이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 투입의 결과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전용 수입이 되는 겁니다. 얘를 전용의 기회비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MM으로 우리가 기본이론반에서 용용 죽겠지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경제적 지대 아니에요. 기회비용은 전용 수입인 거죠. 네. 이제 2번.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랍니다. 기억, 리카르도가 있어요. 지대 발생의 원인,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토지의 질적 차이. 지금 비옥도를 질적 차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 기억이 맞는 문장인데 기억이 없는 애들을 지우는 거죠. 2번 없고 5번 없죠. 지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마샬 나왔네요. 준마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준지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표현했던 거죠. 아까 이게 뭐였죠? 기계장비 등 고정설비였어요.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에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소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그럼 니은이 없는 애들을 지워볼까요? 그랬더니 4번도 지워지네요. 그럼 지금 1번과 3번에 공통적으로 디귿은 없죠. 그러니까 디귿을 먼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리을을 살펴보는 겁니다. 리을,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차간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위치별로 수송비가 달라서 수송비 전략분만큼 지대로 바뀐다는 것은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무조건 토지 소유, 토지의 사유화가 나와야 돼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가 나와야 돼요. 틀렸네요. 그러니까 리을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지워주면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럼 디귿, 튀넨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차이 뜨면 얘는 뭐다? 비옥도의 차이, 차익 지대설이었죠. 튀넨이 아니라 누구였다? 튀넨이 아니라 누구였죠? 기억나시죠? 리카르도고. 그 다음 절대지대로 본 것도 아니죠. 절대지대는 마르크스. 세 가지를 아주 짬뽕 시켜놨어요, 지금. 그 다음. 네, 이제 3번입니다.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이 문제는 기억의 내용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고 니은은 입지 이론이고 디귿은 지대 이론이에요. 세 가지가 다 짬뽕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한번 풀어보면 호이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선호한다? 기억나셔야죠. 선형 이론이었죠. 그러면 도시가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 맞네요. 그래서 부채 선자였던 거예요. 그리하여 중심이 있을 때 교통망의 축이 위치되어 있다면 그 교통의 축에 누가 위치한다? 고소득층이 위치했었죠.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 반대편에 경공업이 있고 경공업을 둘러싸고 있는 건 누가 둘러싸고 산다? 저소득층이 둘러싸고 살더라. 중간에 완충작용 누가? 중소득층이. 이게 선형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퍼져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5예요. 그럼 기억이 5인 순간 기억이 없는 애들을 지워버리면 2번과 4번이 지워지죠. 그 다음 니은 뢰쉬였죠. 수요이론이었어요. 최대 수요이론. 그래서 수요콘 하나를 만들었던 거죠. 그 수요콘에는 뭐만 존재한다? 수요만. 공급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수요량이지 가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맞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순간 또 니은이 없는 1번과 3번을 지워버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튀는 애는 고립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외울 때 MM으로. 튀는 애는 고립된다. 고립국 이론.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남는 것의 계산은 너무 쉽게 팔고받은 금액에서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까지 빼면 그게 남는 거였다. 이게 T넨의 위치지대설. 거기서 수송비 고려하지 않고 팔고받은 금액에서 생산비 빼면 남는 거라고 얘기한 게 차익지대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